이 브랜드 하면 역시 블랙핑크의 리사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브랜드의 글로벌 앰베서더도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메고 나오는 여러 가지 작용때 요새 엄청 많이 보이는 소리예요. 예쁘더라고요. 이거 작년에는 미국에서 BTS 멤버들이 이 브랜드의 자켓을 입었던 걸로도 유명하죠. 해외에서 하니아 웨스트가 이 브랜드의 여성복을 입었는데 멋있다고 화제가 됐었고, 트래비스 스캇 등등의 해피도 있고, 혹시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또 대표 샵 프렌드가 불담순가 그것이랑 메인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파리에는 빵이랑 선피드 센터가 생각나요. 근데 파리 하면 개선문도 유명하잖아요. 그 개선문을 둘러싸고 있는 채샤셀에서 이 브랜드의 로고 중에 하나가 나왔죠. 근데 샤넬이든 디올이든 중요 명품은 슬립자가 유명하잖아요. 관련된 옛날 이야기도 많고요. 근데 이 브랜드는 슬립자보다 오히려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훨씬 유명해요. 특히 스스로 이를 놓고 쉬러가도 팬덤이 애타게 기다린다는 디자이너 티디파일로처럼 소비의 서툴레 혹은 뭐 실크 셔츠, 뭐 아디다스, 스탠슨스 신고 나오는 분이요. 자, 이번 주제는요. 풀롱팩, 캔버스, 풀코팩, 클래식팩, 러기지백으로도 유명한,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디자이너들의 이름으로 장식된 세계 최대 명품 제품 LVMH 셀린느. 작년에 셀린느가 블랙핑크 리사의 글로벌 앰베서더 선정을 밝히면서요. 흑백 사진 몇 장을 공개했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에디 슬리먼이 직접 사진을 찍었다. 이분 관련된 논란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지금 블랙핑크 대단하죠. 하넬의 디올의 생물환 셀린느까지. 아무튼 근데 셀린느는 처음엔 아이들용 맞춤형 고급 신발 만드는 걸로 출발했어요. 아이들 신발을 고급 소재로 편안하게. 1945년 프랑스 파리에서 셀린느 디티아나가 남편 미샤란 레츠 창업을 한 거죠. 아내는 디자인을 하고 남편은 영업을 하고. 왜 모나코 공복의 높은 분들도 단골이었다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오고 팍팍한 분위기가 풀리고 풍요로워지고 셀린느의 맞춤형 어린이용 신발이 잘 팔리면서 매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용 맞춤형 신발이 너무 잘 팔리니까 잘못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다친 가죽 제품들 중에 성인 여성용 신발도 만들고요. 가방도 만들고. 몇 번 없었던 인터뷰에서 셀린느 비피안 그랬어요. 여성을 위한 편안하고 실용적인 제품 만드는데 직진했다. 근데 뭔가 영역이 확장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브랜드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징부터 만들고 창업 10년쯤 뒤부터는 드디어 여성복을 출시한 세련된 여성을 위한 고급 제품. 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했죠. 근데 왜 리사씨 메고 있는 가방에 금색 버클이 나요. 지금도 왜 셀린느 핸드백이나 이거리, 목걸이, 팔찌 같은 데 보면 같은 문양이 있거든. 이것도 셀린느의 상징이죠. 그 셀린느 비피아나가 70년대 초반에 차를 타고 가는데 후문에서 말씀드린 개선문 그 주위를 지나는데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개선문을 둘러싸고 있는 시사스리끼 그 샷을 자세히 보면 이 문양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차려난 거죠. 셀린느 비피아나가 항상 그랬대요. 왜 어린이용도 그렇고 여성용도 그렇고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항상 거리의 모습을 눈여겨봤었대요. 시선을 신발이 있는 좀 아래쪽으로 두다가 그 시사스를 발견한 거겠죠. 이걸 두고 셀린느 비피아나가 그랬어요. 나는 항상 거리에서 모든 걸 찾아봐. 이 시절에 셀린느 매장은 프랑스 곳곳으로 처음 확장되고요. 프랑스 안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밖에서는 일종의 라이선스 사업식으로 해외 진출도 가속하고, 다른 어느 명품 브랜드들보다 먼저 아시아 시장에 공을 들였던 거죠. 특히 일본에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대요. 근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창업자 부부가 60대 중반에 이른 거예요. 점점 은퇴 생각이 나는. 근데 왜 다른 디자이너를 보면 뭐 70대도 하고 뭐 죽을 때까지 이러던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왜 은퇴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부부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녁에 매장이 한 90개 가까운 이 셀린느 브랜드를 가업을 안 입고 싶어. 아무튼 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이 노부부 입장에서는 그만 고생하고 좀 여생은 좀 즐겨보자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1987년 이 노부부와 브랜드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거래를 그게 누구냐면요. 훗날 명품제 무역 황제가 된 베르나르 아르노스. 작가 데이나 토마스에 따르면요. 디올을 인수하고 명품제국 건설 초입에 있던 이 아르노가 이 부부한테 그랬대요. 저한테 지분을 넘기시고 나서도 원할 때까지 계속 회사에서 일하해드리 있어. 그래서 직원 3분의 1을 넘겼는데 한 석 달 만에 아르노의 부하 직원이 찾아와서 나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필요하면 부를게요. 문제 때. 이거 엄청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형들아. 니들이 이걸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직원 훨씬 비싸게 혼냈을 거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였어. 그 올해 이어서 셀린느 등의 브랜드까지 손에 넣은 아름은요. 루이비통과 보헤인의 시간에 갈등에 대해서 LVMH까지 장악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 1996년 셀린느는 LVMH에 터마크 아무튼 근데 주인이 바뀐 셀린느는요. 적어도 사업 측면에서는 해외 라이선스 사업을 정리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대요. 1997년에는 마이클 코어스를 디자인 책임자로 영입해서 여성 기성복 액세서리 가방 등에서 성과를 내면서 브랜드의 위상을 익힙니다. 근데 LVMH에는 루이비통이랑 디올도 있잖아요. 그 마이클 코어스가 잘하는데 LVMH에서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더래. 그래서 2004년에 자기 브랜드를 한다고 이 셀린느를 떠납니다. 근데 오히려 셀린느는 점점 진짜 도약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이클 코어스가 떠나고 두 명의
디자이너의 짧은 임기를 거치고 한 4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2008년가에 셀린느가 클로에의 디자인 책임자였던 피비 파일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했기 때문에 10년사 아버지랑 그래픽 디자이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비 파일로는요. 참고로 이 어머니는요. 무려 데이빗 보이의 앨범 커버를 디자인하는 데 참여했던 분이에요. 아무튼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랑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부모님이 한 14살 때 선물로 재봉틀을 그렇게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스텔라 맥카트니의 어시스턴트로 클로에에서 일하다가요. 콜 맥카트니의 딸인 스텔라 맥카트니가 떠나면서 2001년에 클로에 디자인 책임자가 됐죠. 근데 이 피비 파일로가 전임자보다 너무 성과를 많이 내가지고 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2006년까지 엄청난 성과를 내면서 피비 파일로가 클로에를 진정한 명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화려한 성과를 뒤로하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아이 낳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들신 최초의 메이저 하우스 디자이너로 유명한 아무튼 이런 피비 파일로는요, 클로에를 떠나서 둘째도 낳고 2년 넘게 쉬었는데도 패션계에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핫한 디자이너였는데, 그 화제의 인물이 돌아올 때 선택한 곳이 바로 셀린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셀린느가 가면서 아닙니다. 그 셀린느가 좋은 재료 원단 쓰는 브랜드인 건 맞는데, 그리고 이제 당시에 셀린느가 아주 대단한 명품 브랜드도 아니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대. 클로에에서는 클로에 하면 떠오르는 어떤 과거부터 내려오는 기준 같은 게 있어서 자기도 그걸 따라야 했는데 그게 답답해서 떠났다는 거죠. 근데 셀린느는 그런 게 없어서 자기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린느에서 내가 믿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물론 직접 아이들을 증언시킬 만큼 가족을 중시하고 나한테 제일 비싼 럭셔리는 시간이다 이랬던 피비 파일로니까요. 셀린느가 파리가 아니라 런던 집에서 갔다 오는데 사무실을 내준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셀린느의 피비 파일로 연입은 금방 대박이라는 셀린느의 몸은 약 10년 동안 피비 파일로는요. 그 유명한 러기지 백을 비롯해서 메가이트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브랜드 매출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렸고요. 매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한테 셀린느 피비 파일로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어요. 미니멀 시크, 미니멀리즘의 천재. 셀린느를 입는 여성들이 강인함과 자신감을 느끼게 할 하이힐러 대표되는 전통적인 성적 이미지를 타파한 피비 파일로의 디자인은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광고 캠페인 같은 것도 남달랐고요. 패션쇼 자체도 뭔가 특별했어요. 다른 명품들이 뭐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뭐 사람들 막 사진 찍게 해가지고 막 크게 행사 열어가지고 막 SNS 올리고 그럴 때 피비 파일로의 셀린느는요. 최소한의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사진도 사내 사진작가한테만 찍게 했어요. 소형 관객들한테도 SNS에다가 사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에 막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잘 나갈 때 실제로 나오고 간다고 쉬기도 하고 대단하죠. 그렇게 존경수준의 사랑을 받았던 피비 파일로가요. 셀린느와 함께한 건 특별한 경험이었다 하면서 2017년 브랜드를 떠났을 때 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요. TV가 지난 10년 동안 이룬 성과는 셀린느 역사에 중요한 한 챕터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감사한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곧바로 디올과 생로랑을 거친 에디 슬리먼이 브랜드를 더 성장시킬 거라면서 디자인 책임자로 영입했는데요. 이게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셀린느 하면 피비 파일로였는데 벌비 슬리먼은 그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릴 만큼 자기 색깔이 강한 디자이너였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에디 슬리먼은 셀린느의 여자예요. 이 셀린느 인스타그램에서 과거의 사진들을 다 날려버렸고요. 피비 파일로 시절에 셀린느 사진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피비 파일로 시절에 셀린느 사진들만 모아놓은 새로운 계정이 탄생하고요. 우리가 생로랑에 있을 때도 브랜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익센고랑이었는데 우리 빼버렸죠.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1960년대 오마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로고도 바꾸었어요. 그리고 셀린느가 전통의 여성 브랜드였는데 남성복도 만들고 나는 전임자를 따라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요. 지존 팬들의 반발이 엄청났죠. 야, 무슨이야? 뭐 돈밖에 모르냐?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매출이 없는지 찍어보자. 근데 피비 파일로를 영입한 것도 그렇고 이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에디 슬리먼을 영입한 것도 베르나르 아르노사 처음에는 그런 비판도 받고 고전하는 것 싶더니 최근에 LVMH의 발표에 따르면요. 에디 슬리먼 체제에서 셀린느의 매출은 정말로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리고 3년여를 쉰 피비 파일로가 자신만의 레이블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LVMH가 지분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어찌 보면 야속해 보이기도 하지만 베르나르 아르노 불쌍한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셀린느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브랜드를 만들어온 사람의 시대 이상으로 수임자의 시대에 더 큰 영광을 얻고 지위를 격상시켜온 역사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피비 파일로와 에디 슬리먼 시대 이후에도 이런 대단한 재능이 이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